즉 대사가 잘 돼야 살이 빠진다고 했는데 림프관이 꽉 막혀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대사까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붓기가 살이 찌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붓기를 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마사지입니다.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틴키토 김윤겸입니다. 최근에 다이어트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붓기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뿐만이 아니라 에스테틱샵 같은 데서 관리 받을 때 마사지를 필수적으로 받는 분도 계시고, 여러 건강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는 붓기가 곧 비만의 원인이다 라는 주장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 이 붓기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한번 이 붓기와 다이어트의 관계 그리고 해결법까지 전부 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헬스를 엄청 많이 하시는 운동 매니아 분들은 붓기 마사지 한다고 다이어트 효과 없다면서 좀 비아냥거리시는 분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붓기를 제거하는 림프 마사지 같은 것들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마사지 자체가 막 지방을 연소해서 살을 빼주는 개념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내용으로 설명하려면 우리 몸의 순환계통과 림프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우리 몸 전신에는 혈관이 흐르죠. 이 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부터 얻은 영양소, 호흡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탄소, 그리고 수분까지 이 혈관을 통해서 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혈관은 대부분 대사에 필요한 재료들, 영양소, 산소, 수분 이런 것들이죠. 걔네를 세포에다가 배달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요. 물론 걔네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할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사에 필요한 재료를 세포에다가 배달시켜주는 역할입니다. 근데 그 혈관 옆에는 전신에 분포한 림프가 항상 옆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 림프가 혈관 옆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사에 필요한 재료를 세포에 배달하고 남은 그 찌꺼기, 노폐물, 불필요한 물질들을 림프를 통해서 수거해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간단히 비유를 하자면 혈관은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역할을 하고요. 림프는 사용하고 남은 물을 다시 회수하는 하수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와 하수도 둘 다 원활하게 흘러야만 여러분 집에 물이 제대로 공급되고 빠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이 혈관과 림프가 제대로 순환이 돼야만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혈액이 얼마나 중요한지 혈당, 혈압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는데 하수도 역할을 하는 림프 쪽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혈관과 대등하게 중요한 게 림프고요. 그렇기 때문에 림프를 잘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전신에 혈관이 있다고 치면은 얘를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겨드랑이 쪽에 확대를 하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이 그림은 지금 이 겨드랑이를 제가 현미경으로 확대한 그림이에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위에 다니는 큰 관은 동맥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큰 관은 정맥이에요. 그리고 제가 동맥과 정맥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것처럼 그린 이 녀석은 모세혈관입니다. 동맥과 정맥 사이 혈액이 교환되는 곳이 바로 이 모세혈관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혈관 옆에 있는 동그라미들, 얘네가 바로 세포입니다. 제가 맨날 강조하는, 여러분들이 살 빠질 때 이 세포 안에 지방산이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지방산이 에너지로 없어져야 살이 빠지는 거라고 했죠.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세포예요. 유심히 보면 이 세포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세포 사이에 공간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아까 이 동맥과 정맥을 타고 다니는 혈액들이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서로 이동한다고 설명했었죠. 근데 이 모세혈관의 특징은 혈관벽이 굉장히 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 속에 있는 혈액과 모세혈관 밖, 그리고 세포 밖, 여기에 이제 수분이 들어있는데 이 수분과 혈액 간의 농도 차이가 나면은 삼투압에 의해서 여기 있는 물질들이 밖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었다고 하잖아요. 부었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세포 사이에 있는 액, 세포 밖에 있죠. 세포 외액에 불필요한 수분이 많이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붓기 이퀄 부종이라고 하고, 부종은 곧 수분 정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붓기가 이 수분이 찼다는 뜻인데, 이 수분 정체가 어디에 정체되어 있느냐? 세포 사이 공간에 있는 이 수분이 정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포 외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을 때 이게 붓는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근데 모세혈관에서 이 세포 외액으로 공급된 애들의 산소, 수분, 영양소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 추가적으로 이산화탄소,
노폐물, 불필요하게 많은 수분, 얘네들도 이 혈관에서 세포 바깥액으로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수분, 영양소는 우리 세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사용을 하지만 쓰고 남은 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불필요한 수분들은 이 세포 외액, 이 공간에 남아있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여기 써있듯이 불필요한 수분이 세포 외액에 많은 상태, 이걸 곧 붓기, 부종, 수분 정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네가 이 공간에 오래 남아있으면 부으니까 이 불필요한 것들을 다시 수거해서 하수도에 버려주는 그런 기능이 우리 몸에 또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림프예요. 림프는 이런 식으로 혈관 옆에서 이 세포 사이 공간에 쭉쭉 이 림프관들이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이산화탄소, 노폐물, 불필요한 수분이 있는 이 세포 외액에서 이 노폐물들을 림프로 다시 흡수를 해서 얘네가 이 림프관을 타고 흘러서 배출되고 심장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필요한 애들은 혈액을 통해서 공급이 돼서 모세혈관에서 세포 바깥으로 오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대사에 필요한 물질로 쓰이는데, 쓰고 남은 찌꺼기들, 불필요한 애들은 림프를 타고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림프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때 세포 외액이 줄어들고 붓기가 줄어들고 부종 줄어들고 수분 정체가 줄어든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붓는 원리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림프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붓기라는 게 다이어트를 왜 방해하고 이 붓기를 제거하면 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느냐, 이게 궁금하신 거겠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고속도로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동차들이 이 위에 두 도로를 통해서 큰 도로로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비유를 하자면 이 큰 도로는 림프관이고요, 두 갈래 길을 통해서 큰 길로 돌아오는 이 자동차들, 얘네는 세포 외액에 있는 노폐물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이 세포 외액의 노폐물이 엄청 많아지면 당연히 이 림프관에도 자동차들이 꽉 차게 되겠죠. 물론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얘네가 원활하게 순환이 되겠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 이 림프관에 꽉 차는 수준으로 자동차가 가득 차게 되면 여기는 당연히 교통체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림프관이 교통체증이 되면 어떤 문제로 또 이어지느냐, 고속도로로 향해 들어오는 이 작은 두 갈래 길, 얘네도 계속 길이 막히게 되겠죠. 앞에가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림프관에 있는 이 자동차들을 빨리빨리 배출해주지 않으면 저 세포 외액에 있던 이 노폐물들이 제대로 밖으로 배출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세포 외액이 여기에 막 쌓여있고 얘네들이 쌓여있는 게 곧 붓기의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이 림프 배출이 안 되면 붓기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포 외액이 늘어나서 붓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혈액을 통해서 산소, 수분, 영양소가 공급된다 했죠. 그리고 걔네가 세포에서 쓰고 남은 그 찌꺼기들, 얘네가 많이 들어왔다는 게 바로 이 세포 외액이 가득 찼다는 건데, 그렇다면 찌꺼기를 만드는 근본적 원인이 뭐예요? 이 산소, 수분, 영양소가 많이 공급됐다는 거겠죠. 그럼 얘네가 왜 많이 공급될까요? 음식을 많이 먹는, 즉 과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영양소도 많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먹으면 붓는다는 게 바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세포 외액의 수분이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과식하면 영양소가 많이 공급되고 세포가 이 영양소를 가지고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폐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과식이 결국에는 노폐물을 갖고 있는 세포 외액을 증가시킨다. 이게 간단한 메커니즘이에요. 뭐 다 알겠어, 근데 얘가 다이어트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림프가 일시적으로 가득 차고 순환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살이 찌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가 순환이 잘 된다고 해서 바로 살이 빠지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다이어트와 비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면, 이 고속도로가 되게 적합한 예시인데, 이 림프관 안에 자동차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여기로 유입되는 도로에도 자동차들이 가득 찬다 그랬죠. 그럼 이 위에는 어떨까요? 이 위에서도 이 두 갈래 길로 계속 자동차들이 공급이 될 텐데 얘네까지도 다 영향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다시 우리 몸으로 돌아오면 이 림프를 가득 차게 만드는 거는 세포 외액이에요. 이 세포 외액을 가득 차게 만드는 거는 이 혈액과 그 안에 있는 이 영양소들이죠. 근데 이 영양소들은 어디로 공급되느냐? 혈관에 있는 혈액으로 공급됩니다. 얘네가 가득 차면 그 위에 있는 혈관까지도 가득 차기 때문에 이 혈관 순환계통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혈관 순환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혈액이 제대로 흐를 수가 없으니까 염증 엄청나게 높아지고요. 순환이 안 된다는 거는 대사에 필요한 물질들 공급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대사가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이 빠진다는 건 어떤 거라고 그랬죠?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체지방에서 보내는 지방산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타는 이 과정, 즉 대사가 잘 돼야 살이 빠진다고 했는데, 림프관이 꽉 막혀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대사까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붓기가 살이 찌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해결법도 아주 간단해요. 지금 여기 꽉 막혀있는 림프관이 제대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면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간접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항상 견지해야 되는 태도가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문제 안에 있습니다. 즉, 림프를 붓게 만든 행동을 그만하면 돼요. 그게 뭐였죠? 과식입니다. 과식을 해서 많은 영양소가 공급되고 그로 인해 많은 찌꺼기가 생기고 얘네로 인해 림프관과 세포 외액이 가득 찬 게 바로 붓기의 원인이니까 이 과식을 멈추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하고 저탄수 식단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체감하는 게 붓기가 빠지고 수분이 날아가는 거죠. 그 수분이 왜 날아가냐? 이 세포 외액에 있는 불필요한 찌꺼기들이 많은 그 세포 외액이 날아가기 때문에 바로 붓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붓기가 빠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대사가 원활해지니까 당연히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붓기를 빼는 거를 너무 경시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붓기 빼는 데 노력을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팅키토 챌린지나 부트캠프에서는 미션으로 림프 마사지를 하라고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사지를 하고 나서 붓기와 다이어트가 개선된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 혈관, 우리 전신에 퍼져 있는 이 혈관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혈액은 자기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혈관들은 결국 다 이 심장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이 심장은 계속해서 펌프질을 합니다. 압력을 줘요. 그래서 그 압력을 통해 혈액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혈류와 혈압은 이 혈관벽 안에 있는 근육에 의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됩니다. 이 근육을 평활근이라고 하는데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고지혈증 같은 컨텐츠 할 때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심장의 펌프질과 이 혈관벽에 있는 평활근에 의해서 혈액은 원활히 순환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이 림프들, 이 림프는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없어요. 이 림프를 펌프질하는 주체도 없고 림프관 안에 얘네가 잘 순환되도록 도와주는 장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림프관을 타고 흐르는 림프액은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그런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이 림프관들이 전부 다 우리 근육이랑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 순환이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붓기를 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마사지입니다. 마사지를 하는 장면들을 돌아보면 어떻죠? 우리 근육을 손으로 직접 눌러서 얘네들이 잘 흐를 수 있게 이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죠. 그래서 림프를 잘 순환하게 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과식 방지, 즉 식단 단식, 그리고 마사지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근육에 붙어 있어서 근육 움직임에 의해 이 림프가 순환되기 때문에 운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운동을 하는 동안 열이 발생하고 땀이 나죠. 그 땀은 곧 수분인데 그 수분이 어디서 왔느냐? 세포 외액에서 오기도 합니다. 세포 외액을 땀으로 배출하면 림프관으로 공급되는 자동차들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병목 현상, 교통체증도 금방 순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운동해서 땀 빼면 붓기가 줄어드는 게 이런 원리인 거예요. 그럼 이 림프 마사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림프는 전신에 퍼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몸 중심부에 있는 장기들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얘네는 손으로 눌러서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림프들을 주로 마사지를 하는 게 좋아요. 걔네들이 어디 있느냐? 귀, 턱, 목, 쇄골, 겨드랑이, 사타구니 쪽. 제가 몇 군데 포인트를 찍었는데 얘네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림프절이에요. 림프액을 만드는 곳이자 림프액들이 들렀다가는 정류장 같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 림프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림프액을 만들기도 하고 림프액이 여기에 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림프는 사실 면역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하면 이 림프절이 붓기도 해요. 감기 걸리거나 아니면 다른 바이러스 감염됐을 때 목 주변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 붓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텐데 그게 다 이 림프절이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림프절에는 림프액이 고이기 때문에 마사지를 할 때 이 림프절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찍은 귀 부근, 턱, 목, 쇄골, 겨드랑이, 사타구니 쪽을 집중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림프 계통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몸의 말단에서 중심부로 림프액이 이동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림프액들이 이렇게 순환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심장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일방향성의 특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를 할 때 몸의 말단 부위에서 중앙으로 마사지를 한다고 생각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이 붓기와 다이어트, 비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해부학적으로 설명을 해봤는데 사실 림프의 역할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다이어트 쪽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 다이어트 하는 중에 좀 부었다 싶은 분들, 오전 중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전날 많이 먹어서 얼굴이 부은 분들 이 맥락을 이해하셔서 저탄수 식단, 그리고 간헐적 단식, 그리고 운동, 그리고 림프 마사지까지 하시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예고했던 세포의 대사 기능을 높여서 살이 잘 빠지게 하고 우리 뇌파를 컨트롤해서 식욕을 통제할 수 있는 다이어트 치트키에 대해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